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성탄절 전야입니다. 올해를 일주일가량 남겨두고 산타랠리 희망이 미약하게 남아 살아난 미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는 전국 혼란으로부터 시작된 원달러 환율 급등, 이로 인한 외국인 맹의가 찾아오면서 산타의 발이 단단히 묶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락장을 반전할 뚜렷한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황 속 기회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지 남은 올 한 해도 마켓나우 3부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먼저 오늘의 섹터와 테마별 날씨입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의 탄소 중립 목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캠트로스, 그린케미칼, JI테크와 같은 탄소 포집 관련주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주 강세가 전멸하던 산타랠리 기대에 초록불을 켰습니다. 이 훈풍에 우리 반도체 섹터 전반에 구름 사이로 햇살이 좀 비치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2 공개 임박과 함께 맑은 날씨 보였던 콘텐츠주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환율 수혜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서 화장품 쪽 오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로봇과 통신 장비도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풍산입니다. 풍산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어제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 강세 뛰다가 현재는 주가에 먹구름이 좀 끼어 있고요. 현대 ADM은 암 줄기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대사항암제가 100% 암 전이 억제 효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BS입니다. 넷플릭스와의 공급 계약 소식에 어제까지 연 이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 계약을 두고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역대급 계약이라고 평가, 시가총액이 1조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내년 별들에게 물어봐, 시그널2 등 스튜디오 드래곤의 여러 대작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인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제작 편수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현대제철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밑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대제철에 내리고 있는 비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는데요. 기존 목표 주가를 2만 7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중국산 철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좀 실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지고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성탄절을 좀 하루 앞두고 지금 양시장이 봉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또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네. 취하고 있거든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말씀 도와주시죠. 네, 그래도 이제 오늘장까지는 그나마 좀 양호하게 이제 보합권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이제 배당 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사드려야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일단은 양호하게 우리나라 지수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수 상승 모멘텀이 다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력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4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6선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고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저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 투자 주체 수급 또한 오늘도 이제 일단 왜 기관의 순매수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만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는 소폭 이탈이 나오지만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매수한 포지션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1월 정도, 1월 한 3일, 2일 정도 수급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개장 이후에 좀 보시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강력한 하락력보다는 요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출렁출렁 어떤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상승력은 좀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소폭의 등락만 좀 유지가 되다가 본격적인 이제 강한 섹터의 상승력은 1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은 섹터를 조금 미리 선점하시는 것이 좋은 또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연말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과 이슈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입니다. 밤사이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랠리가 나타났고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 전반도 분위기 괜찮은 편입니다.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장품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고환율 수혜주로도 꼽히는 화장품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트럼프 취임식인데요. 내년 1월 20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오늘은 또 풍산그룹 회장이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반도체. 네. 뭐 오늘 HBM 쪽, 뭐 온디바이스 AI 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섹터 전반에 좀 온기가 돌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아무래도 미 증시의 영향 덕분일 것 네.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국에서 이제 기술적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온 측면도 있고요. 또 이번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불공정 무역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어떤 긍정적인 수혜 기대감이 오늘 수급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미국이 이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이 레거시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는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그리고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소재 쪽도 이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좀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조사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무리될 예정이고, 또 이번에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트럼프 당선자의 어떤 언급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전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한국 국내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수혜로 좀 작용이 되면서 오늘 수급이 조금 붙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일단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대다수의 좀 실적이 양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일단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ISC도 지금 상승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덧 제가 이제 5만 원대였죠. 5만 원대부터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한 5만 원 초반, 5만 3천 원, 5만 5천 원 이 구간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7만 원대까지 봐라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지금 7만 원대까지 상승력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주봉상 60선 자리에 지금 근접 저항으로 딱 갖다 지금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 자리를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또 기술적 조정력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월봉상 기준선 자리, 월봉상 20선 자리까지도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7만 3천 원에서 7만 4천 원 정도 라인이 일단 기술적 저항 라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ISC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 한 7만 4천 원 정도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단기 차익을 좀 여러분들이 좀 실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시 재차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6만 1,000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로 매수를 하신다면 또 내년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IS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그리고 HBM 이런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나 유리기판 관련 테스트 소켓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2차적으로 이제 8만 원짜리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7만 4천 원 저항 여부 체크하시면서 단기 매도 관점으로 가시되 만약에 혹여 7만 4천 원짜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그대로 홀딩해도 되지만 만약에 눌릴 경우에는 6만 1,000원 정도 자리에서 6만 1,000원 정도 자리에서 5만 8천 원 구간까지 분할로 재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ISC 한 달여가량 상승 추세 잘 이어와주고 있거든요. 일단 7만 3천 원에서 4천 원 단기 저항 부근 조심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반은요. 화장품 한번 볼게요. 고환율 기조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출주에 좀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파트너님 화장품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게 화장품 관련 섹터가 이제 바닥에서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나라고 이제 보았더니 이 올해 화장품 수출이 이제 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그 역대 최고였던 2021년에 92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1월에서 11월 화장품 수출액이 3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월 달까지 이 기조가 좀 잘 유지하게 된다면 100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이제 수출 비중을 조금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출이 조금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비중이 한 60억 6천 달러 정도가 된다면 뭐 북미가 한 2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유럽이 16억 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북미도 매년 뭐 50%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59% 정도 성장세가 나왔고 유럽도 한 27%대 성장세가 나왔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한 이제 60억 달러, 한 6.7% 정도 이제 증가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미 쪽과 그리고 유럽 쪽 이런 게 아시아 한마디로 동남아시아 쪽에 좀 수출하는 이 화장품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또 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올해는 한 10월 정도까지 이제 누적 수출액이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2.2%나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 이제 OEM, ODM 업체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금 또 이제 들고 일어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토니모리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미국, 일본, 인도 등의 어떤 이런 유통 채널 다각화, 즉 특히 이제 오프라인 채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온라인도 뭐 진출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나 PX 이제 군인들한테 이제 파는 이제 PX죠. 이 PX 마트 이제 이런 이제 유통 채널로 판로를 조금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오프라인 채널도 다양하게 확장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동남아시아 쪽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다고 했죠. 이 동남아시아 쇼핑 플랫폼 쇼피의 자체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20% 이상 성장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만약에 이 화장품 수출 비중이 이 수출 호황이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면 토니모리가 또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크게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구간에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진짜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2024년 초반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다 밀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주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최소한의 주가 되돌림은 한 7,600원 정도 자리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6,400원 구간에서 7,600원, 700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온다면 뭐 8,600원 정도, 8,500원 정도 요 자리까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하향 추세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7,600원, 7,7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재차 눌렸을 때 재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로 화장품 좀 살펴주셨고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 토니모리 꼽아주셨는데 가격 전략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인데 한 달 정도 좀 남은 것 같거든요, 파트너님.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뭐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네. 풍산까지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식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가 장중엔 떴는데 그대로 쭉 밀리는 네.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좀 잡아놓지 않는 이상 쉽사리 좀 수익을 좀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요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나온 이슈들을 조금 살펴보면 정용진 부회장이 이미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만남을 가졌죠. 그래서 뭐 경제, 뭐 정치, 뭐 다양한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다 이제 다양한 대화를 이루었고 이제 머스크까지 만나고 온 그런 상황이고 이제 풍산그룹도 이제 류진 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또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풍산도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일정 부분 만든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조금 이제 시초 대비 많이 눌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기보다는 최근 좀 흐름을 보니까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내일 내일은 이제 휴장이죠. 휴장이니까 다음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밑으로 한 이제 5만 원 초반에서 5만 원 밑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급이 강력하게 몰렸는데 그대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기 때문에 추후 쭉 눌리게 된다면 아예 밑으로 한 5만 원대까지 눌리게 된다면 다시 또 5만 원 초반까지 눌리게 된다면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도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SM그룹의 이제 우오현 회장도 이 한미동맹 친선협회 고문 자격으로 또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또 참가한다는 또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관련주로 이제 남선 알미늄이 살짝 이제 부각받는 척하다가 좀 주춤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장중에 조금 이제 눌리는 측면이 좀 일정 부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시초가 거의 근처 비스무리하게 좀 다시 또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같이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죠. 그래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다. 그래서
어제죠. 좀 눌렸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저점을 좀 갱신하면서 20선 얻어맞고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고 도직격 캔들로 아주 양호하게 시세 흐름을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패션 브랜드 업체이죠. 해외 유명 브랜드를 수입해서 유통시키기도 하고 자체 브랜드를 기획해서 생산을 해서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해외 수출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이제 미국 유통 판매법인을 지난 2023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미국 법인 쪽에서 이제 좀 유의미한 좀 매출이 나온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용진 회장 방문으로 인해서 또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재무제표적인 측면으로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꼽은 이유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눌렸다가 막 쭉 올라갔다가 쭉 눌리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자꾸 연출하기 때문에 좀 재무적으로 좀 양호한 것들 또 재무적으로 좀 저평가인 것들을 좀 건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골랐는데 일단은 최근 이제 패션 이제 의류 OEM, ODM 업체들이 이 환율, 고환율 때문에 이 수출 실적이 조금 양호해지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 영향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본 총계가 한 8,491억 정도가 수준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3,8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시총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같이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바닥도 오늘 흐름에서 좀 잘 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요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최소한 반등력은 일단 뭐 11,500원에서 11,800원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의 반등력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자리를 만약에 잘 돌파하면서 조금 이제 수급 흐름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매수 수급이 좀 유입이 된다면 14,000원 정도 수준에서 1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많이 눌렸을 때 오늘부터 밑으로 분할로 잘 모아가신다면 1월 정도 됐을 때 1월 초 정도 수준에 또 단기적인 반등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풍산, 남선 알미늄,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번 주 후반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파토나님, 오늘 좀 준비해주신 테마와 종목들 중에서 탑픽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신세계는 어제 꼽아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토니모리 꼽아보려고요. 신세계도 좋게 보고 네. 계시고 토니모리도 네. 동일하게 좀 좋게 네. 보신다. 그리고 오늘 네. 이제 ISC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려서 좀 많이 네.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외하고 아직까지 조금 이제 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아직 내가 찝어드리지 않은 종목, 이제 토니모리를 이제 꼽아드리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왜냐하면 토니모리가 최근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6,1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시세를 한 번 정도는 분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지금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이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한 번의 이슈로만 또 작용이 되고 또 이슈로 작용이 되고 지수까지 또 상승하는 흐름이 추후에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 장대 양봉 정도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뽑아줄 수 있고 최소한 뭐 그냥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 7,090원 정도, 한 10%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지금 뭐 주봉상 60선 자리를 지금 이탈시키면서 되돌림을 크게 주지 않는 상 물론 이제 이탈시키고 요 구간에서 살짝 되돌림을 주긴 했거든요. 이날 11월 달에. 근데 크게 되돌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잘만 시세가 좀 만들어진다면 한 20% 정도, 한 7,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우리가 좀 취해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를 조금 관심 있게 잘 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톱니물이 매수가 6,500원 이하 부근 현재 시세보다는 좀 아래에서 사보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고요. 목표가 7,000원 세워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파트너님, 이런 좀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나 투자 인사이트들 또 QR코드 안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일단 뭐 개별 종목 이슈나 그리고 이제 특징 섹터 이슈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뉴스들도 빠릇빠릇하게 제가 이제 올려드리면서 그 관련 종목들까지도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 빠르게 이게 종목을 조금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좀 잘 모아놓고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신경을 좀 써본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좀 빠릿하게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밴드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깊이 있는 정보들 함께 나누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사림입니다. 성탄절 계획은 다들 좀 세우셨나요? 우리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 연인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좋은 시간 함께 보내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우리 시장도 현재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두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 13% 상승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점이 원래는 5거래일간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4거래일 기준으로 13%를 도전한다는 점 좀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장기 포트에 들어갈 종목까지 안내를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현재까지 4종목 나와 있습니다. GNC 에너지는 안타깝게도 조금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함께 들어갔던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이제 이틀째인데 무려 14%, 15%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당시에 23,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미 1차 목표가는 훌쩍 넘어섰고요. 그런데 오늘 고가가 23,650원. 이 기준을 맞고 지금 현재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4% 정도 내리고 있는데 추세에 문제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들어간 두 가지 종목들. 첫 번째는 AD 테크놀로지, 우리 국내 반도체 내에서도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AI 칩넷 플랫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과 현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말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 취득 모멘텀까지 나와 있거든요. 성공률 하루 만에 3.5% 챙겨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LS 마린솔루션, 대표적인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 중 하나이죠. 요즘 들어서 뭐 친환경이나 뭐 해상 폭력 관련된 이야기들이 점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특히 LS 마린솔루션
솔루션의 경우에는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해적 개입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성공률이 1.35%입니다. 현재 이렇게 4가지 종목들 오늘장 기준으로 현재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리뷰 시간에 한번 전략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률 18.96%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4가지 종목들만으로도 이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18%에 달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목요일, 금요일은 어떤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챌린지 7주 차입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빠르게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일단은 챌린지 안의 종목들은요. 공략 타점이 좋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현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네, 일단 종목부터 한 종목씩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나면 오늘장 후반전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GNC 에너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GNC 에너지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를 살짝은 이탈을 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2024년도 11월 22일을 기점으로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를 이어드렸죠. 이 상승 추세를 살짝 오늘 저가상 살짝은 이탈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근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만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위치해 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 이후에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 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11월 기점으로 11월 중순 정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요 지지 라인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박스권의 하단 구간까지 이 구간에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종목 하나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조금은 아쉽죠. 왜냐하면 이 종목 제가 1차 목표가 전거래일 달성을 하고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오늘 22,7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23,700원 잡아드렸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가가 23,650원 딱 한 호가 모자르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4%라는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앞서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월 달 중순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월 16일입니다. 16일 날의 고점이죠. 이 고점 라인대에서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서 12월 달 내내 넘기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가 22,100원 라인대예요. 22,100원 라인대 제가 이 종목 처음 선정해 드렸을 때 바로 목표가죠. 그 목표가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목표가가 저항 라인대에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 정확하게 저가 딱 보시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오늘의 저가가 정확하게 22,100원으로 중요 지지 라인대, 과거의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 분봉 기준으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은 개장을 하지 않고 이제 내일 모레 개장을 했을 때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넣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AD 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선보여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어제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을 때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미 하락 추세를
넘겼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이런 큰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그 이어서 하락 전환 추세를 지지 라인대 삼아서 저가를 올리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상승 추세 안에 있고 거기다가 단기간에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3%대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시면 10일선이 60일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 랠리,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는 선에서 16,150원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10일선과 60일선 동시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 지지 구간대이기 때문에 전저점과 더불어서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16,100원에서 16,150원 라인대 보면서 여러분들과 체크해 나가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LS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가를 확인시켜준 이후에 강한 상승 랠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거의 약 열의 9종목 이상이 다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그 상승 추세의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1%대 이상, 1.7%대 이상 상승이 이어지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량이 동반만 된다면 이 전 고점 부근도 16,000원 부근도 무난하게 돌파 가능해 보이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거래량 터지는 여부, 거래량 동반 여부 확인해 보면서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에 좀 산타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계신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4가지 종목으로 이번 주 7주차 챌린지 18%대 성공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시지만요. 등대 안에서는 보다 더 세세한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요.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등대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그 등대 안에서 시장에 대한 오전장에 대한 전망뿐만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 어디까지 상승했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정말 수많은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까지 모두 다 함께하는 등대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들,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여정들 안전하게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해주신 새로운 챌린지 종목들 2가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2종목 가지고 왔고요. 오늘 종목 두산과 네오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두산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지주사인데 좀 무겁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세가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ASIC 좀 어렵죠. 주문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내재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문형 반도체 내재화에 따른 수혜 기대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업,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핫한 조선업에서 요즘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쪽에서 눈을 돌린 게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이 협동 로봇 분야에 눈을 돌리면서 이제는 인력보다는 로봇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두산은 자회사로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 조선업과 협업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확장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종목은 내년에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사주가 한 18%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까지도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악재가 해소가 됐죠. 악재 중에 하나가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을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다가 이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산됐죠.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 랠리 기대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세가 좋습니다. 이런 강한 상승 추세. 오늘 같은 날에도 장중에 4%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큰 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면은, 자, 보시면 전 고점을 최근에 넘겼었죠. 12월 17일 날 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 고가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단기간의 하락 추세를 넘겼을 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 캔들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하락 추세 이후에 2차 하락 추세까지 이 등대 캔들을 동반하면서 넘겨줬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 추세로의 추세가 전환이 됐고요. 이 상승 추세, 1차 상승 추세의 중요 지지 라인대를 최근에 12월 23일 날 정확하게 지지받고 오늘 4%가 넘어가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 고점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이 고가가 2024년도 11월 달 넘기지 못했던 강한 고가 라인대 24만 3천 원, 이 부근이죠. 이 부근을 돌파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12월 19일 그리고 12월 23일 마찬가지로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24만 3천 원을 계속해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추세 안에 1차 상승 추세까지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림목에 이어서 반등까지 성공을 한 바로 이 종목. 전 고점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전 고점인 27만 3,500원까지도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종목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할 거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목표가 27만 3,500원 기준을 잡고요. 손절가는 24만 원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지주사이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고 그만큼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기대하면서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온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온테크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예요. 가장 먼저 최근에 수혜를 받았던 바로 드론이죠. 이 드론 관련주 쪽에서도 한 종목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이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임박을 했습니다. 중국산 드론뿐만 아니라 배터리, 각종 여러 가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을 판매에 대한 금지를 표결하고 있는데 드론까지도 심지어 이 드론은 미국의 이제 전투기뿐만 아니라 큰 대형 이제 무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받아서 이제는 드론 쪽으로 좀 더 규모를 미국 국방부 그 예산 규모를 좀 더 감축하고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면서 드론 관련주들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 상황에서 LIG 넥스원이 미국의 최대 드론 업체 스카디오와 협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K 드론의 해외 수출 본격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가 애플의 신규 패키지판 양산 라인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네온테크가 반도체 패키지용 양면 세정 쇼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년도 7월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상승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9월부터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등대 캔들이 나왔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24년도 5월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를 등대 캔들이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을 때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종목으로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가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죠. 그만큼 누군가가 이런 가격대에서 강력하게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2024년도 12월 17일 날
장중 23%대 이상 상승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자, 그 이후에 눌림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장중 10%대라는 조정이 이어서 오늘 장중 10%대 이상 상승하면서 이 12월 20일에 조정폭을 거의 다 메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눌림목 반등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단기간에 조정 장세가 이어졌고 이 조정 장세 안에서 윗꼬리를 계속해서 다는 매물 소화 캔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 거래량이 한 2천만 주 정도만 동반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970원, 전고점 부근이죠.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2,490원으로 잡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7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이고요. 일단 주간 목표 13%라는 목표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단 쐐기를 박아줄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두산과 네온테크 새롭게 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이제 성탄절 연휴로 좀 쉬어가다 보니까요. 오후장 후반전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에는 좀 코스피 쪽에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상승 반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후장 어떤 필승 전략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오후장 전략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큰 틀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오후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파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스탠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스탠스 그로 인해서 점도표가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연준의 점도표에 대한 금리 인하는 매번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파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스탠스는 경제 지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거래일이죠. PCE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금리뿐만 아니라 시장에 이제 안정화가 됐습니다. 달러 이제 환율까지도 안정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까지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전거래일 미국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 이제 미국의 강한 경기보다는 조금 강한 경기가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되 지속적인 단기간에 강한 경기는 조금 더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은 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후장 전략들 분봉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2400 라인대, 이 네모칸 박스권 라인대를 기존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박스를 쳐드리면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0.39%라는 조정폭 음봉으로 이어졌지만 이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분봉을 보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중요 지지 라인대인 2430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지금 구간은 저가에서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략들 참고해서 함께한 등대에서 제가 또 추가 전략들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 시장 성탄절 연휴로 하루 쉬어갑니다. 일단 증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주변 분들이랑 행복만 가득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목요일에 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